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꿈꿔왔던 칭기스칸 이야기,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온 저자 서정록이 몽골 초원을 직접 답사하며 잔인한 정복군주로만 알려진 칭기스칸의 새로운 면모를 밝힌 책입니다. 더불어 분열된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세계 제국 건설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닦은 칭기스칸 리더십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몽골이 바이칼의 코리족으로부터 기원한 민족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죠.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의 저자 서정록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동북아시아 역사 그리고 징기스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우선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셨는지요? 예,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사회 운동을 좀 하다가 그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문화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우리 역사에 어떤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고구려 벽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 영적인 세계를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공부하고 나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전에는 주로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어떤 이제 심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와 동북아에 고대 어떤 정신문화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러던 중에 이제 징기스칸이라든지 몇몇 역사적인 인물들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일생을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이제 유라시아 문명의 어떤 단초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을 또 공부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징기스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몽골인들에게 징기스칸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요? 그 역사 속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나폴레옹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뭐 당대에는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그냥 기록 속의 인물일 뿐이고, 맞습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몽골에 몇 번 가면서 징기스칸의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대하는 것이 거의 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고 굉장히 존경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 출신의 그 세계적인 영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간에 이제 이렇게 다툼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징기스칸은 이럴 때 이렇게 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법이 돼서 그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끼리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한 이 얘기인데 지금도 그대로 통하더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또 징기스칸에 그 몽골에 가보면은 그 보드카를 많이 마시거든요. 몽골 사람들이요? 그 보드카 중에 제일 좋은 술이 이제 거기 징기스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또 몽골에서도 또 제일 좋은 호텔 이름이 또 징기스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몽골에서 가장 그 1등 꼽는, 최고 꼽는 상품에만 딱 징기스칸 이름을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변변치 않은 물건에 이렇게 징기스칸 이름을 붙이게 되면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저항하고 반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고가 아닌 것에 징기스칸 이름을 붙이게 되면 징기스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이제 800년 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몽골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선생님 책 마음을 잡는 자, 세상을 잡는다를 읽다 보면 그 징기스칸 발자국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는지요? 이제 학고제 이제 우찬규 사장님하고 예. 이제 이 징기스칸에 대해서 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의견이 이제 나누게 되면서 사실 이 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책을 그 쓰기를 하면서 예. 서점에 나가서 이제 징기스칸에 관한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번역서들이고 예. 또 징기스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을 책이 정말 없구나 예. 이런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그냥 대충 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읽을 만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징기스칸을 예.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해 보니까 징기스칸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예. 그 역사 현장에서 그 역사 얘기를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 3주간씩 2번에 걸쳐서 이제 몽골에 갔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죠. 예.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곳이 교통이 워낙 불편하고 그렇죠.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예. 또 비라도 오면 꼼짝 못하고 발이 묶이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저 마음속에는 내가 징기스칸의 전사니까 예. 다 잘 될 거야. 예.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갔는데 막상 그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주 그 환영해주면서 그렇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보르칸 칼돈산 같은 예. 징기스칸의 그 성산이라고 하는 예. 산에 갈 때도 사실은 최근에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성산에는 외국인은 못 들어가나요? 예, 최근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니까 예. 들여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몽골에 이제 어르노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1204년에 이제 징기스칸이 전 몽골인들을 그곳을 직결시켜가지고 예. 그곳에서 이제 천호제 만호제를 선포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예. 근데 그곳에 아무도 갔다 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곳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도 잘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예. 몽골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현지 가서 그 징기스칸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 유서 깊은 것을 꼭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징기스칸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다니는 동안에 징기스칸 그 연구한다고 하니까 예.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몽골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이해하려면 보르칸 칼돈산을 꼭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아까 네. 성스러운 곳이라서 외국인들은 예.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 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산인가요? 그 산은 이제 그 사실 몽골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보르칸 산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기스칸 가문이 처음 그 첫 발을 내디딘 것도 그쪽 그 보르칸 칼돈 산이고요. 그렇군요. 또 징기스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도 그곳이고요. 또 징기스칸이 어려울 때 피난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산도 그 산입니다. 또 징기스칸이 나중에 그 묻힌 곳도 바로 보르칸 칼돈 산이고요. 그리고 그 징기스칸의 그 후예들, 그 쿠빌라이라든지 몽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묻힌 곳이 역시 또 보르칸 칼돈 산입니다.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네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래서 몽골의 역사하고 함께 시작된 산이면서 몽골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산인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징기스칸 이야기에 앞서서 그 아버지 예수게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경쟁 부족으로부터 독살이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네. 어린 시절 징기스칸이 이제 태무진이었죠. 태무진의 고생이 시작되는데 보면 네. 그 살펴주던 동료들도 다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태무진이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겪게 되는 건지요? 그 태무진의 아버지 그 예스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몽골의 그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몽골에 그 당시 칸이 있었는데
오히려 칸을 능가할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죠. 아, 징기스칸 아버지가 이미 힘이 예. 굉장히 센, 예, 예. 그 당시 몽골의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록에 하면 그 친족들이 이 예수계를 굉장히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과 원한까지 갖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14세기에 쓰여진 이제 라시드 아튼이 쓴 집사라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계는 13년 동안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다. 그 친족들은 그 예수계를 미워했으며 깊은 적개심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예수계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귀족인데 예, 예. 그 귀족 내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아, 서열이요? 예. 근데 그 당시 그 몽골이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낮은 그 서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정점에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그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폭력적인 거라든지 그런 아마 그 주민들한테 또 그 예수계와 어떤 동맹관계에 있던 그 타이치오드족 같은 예.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굉장히 그 원한을 살 일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 태무진이 이제 그 13살 때 그 아버지 예수계가 이제 타타르족이 준 음식을 먹고는 그 결국 이제 독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무진은 사실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계가 죽자 그 친족들과 그 타이치오드족 저기들이 그 예수계의 모든 그 예속민들과 또 가축들을 다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초원에서 예. 이렇게 가축 한 마리 없다는 것은 바로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태무진 그 가족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무진 어머니 허헬룬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초원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보르칸 칼도산 뒤쪽에 이제 오논강 상류 키모르카라는 냇가가 있는데 그 산림지대로 들어가서 결국 풀뿌리를 캐먹고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태무진이 또 15살이 됐을 때쯤에 그 타이치오드족 사람들이 그 태무진을 죽이려고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잡아가는데 그 사실은 저도 처음 그 대목을 볼 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징기스칸이 이제 태무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고요. 아주 총명한 아이로 그런 소문이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원래부터 이렇게 그렇죠. 소문이 비범했던 아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몽골 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불이 있고 뺨에서 광채가 나는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타이치오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똑똑한 아이가 컸을 때 또 아버지처럼 굉장히 강력한 폭군이 되지 않을까. 자기들 괴롭히는 이런 또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아마 두려움 속에서 그 씨앗을 자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 태무진 아까 어린 시절에 비범했고 막 예. 광채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타이치오드족한테 잡혀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또 그 이야기들 쭉 따라가다 보면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네. 만납니다. 그렇죠. 그 소르칸 시라와 그 아들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보우르초도 만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지어낸 이야기처럼 계속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던 네. 어떤 이유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징기스칸 그 일대기를 쭉 훑어보다 보면은요. 예. 징기스칸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굉장한 친화력이 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이제 평생의 경쟁자인 자모카를 만난 것이 이제 10살 무렵인데 그렇죠. 그 동몽골에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자모카가 태무진보다 한 2-3살이 많아요. 아, 그런가요? 형인가요? 예. 근데 10살 무렵에 한 2살이 많다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그 안다 명예라고 예. 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의 친구. 날 때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은 곳에서 죽자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몽골인들이 그 적인데 친구 맺을 때 그 적이 하는 것인데 그걸 2번이나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5살 때 그 타이치오드족한테 잡혀갔을 예. 때
그때도 이제 그 소록한 그 시라 말씀하셨지만 그 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가족들이 그 아들들이 그 징기스칸 목에 채워줬던 나무 칼을 벗겨주고 네. 또 양털 더미 속에 숨겨줘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태무진이 이제 그 푸른 호숫가에 와서 살 때 한 18살이나 10대 후반쯤 됐을 텐데요. 그때 말도둑이 그 태무진의 그 말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훔쳐간 것도 아주 소중한.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발자국 보고 이제 며칠을 이제 추적해 가는데 도중에 이제 그 말 목동 그 보호로초를 만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혹시 내 말을 훔쳐가던 그 저기 못 봤느냐. 그러니까 보호로초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그 말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보호로초도 그 징기스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죠. 예. 바로 그 평생 동지가 예. 돼서 그 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징기스칸 장성했을 때 그 거란족 사람으로 이제 야율 아헤라는 사람이 예.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거란족 신하로서 그 옹칸한테 꼭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옹칸이라면 이제 그 몽골 중부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징기스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징기스칸을 만나서 몇 마디 얘기 나누고는 딱 그의 망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굉장한 친화력이 있고 그리고 징기스칸은 말을 하면 반드시 지켰고 그렇군요. 그리고 징기스칸의 그 말에는 늘 진정성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나중에도 보면 그 징기스칸의 많은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근들하고 그 보면 굉장히 격이 없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기 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측근들이 뭐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옳다 싶으면 바로 채택해서 바로 실행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징기스칸 이야기에서 그 지역 지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예.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텐데요. 몽골과 만주가 별개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죠. 네. 하고 특히나 이제 흥한령 산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원래 만주와 몽골이 별개의 땅이 아닌지 그리고 예전부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우리 역사의 무대가 한반도하고 만주라고 배웠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흥할령 저쪽은 전혀 다른 세계고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근데 제가 2007년에 이제 그 만주 일대를 쭉 돌아보면서 흥할령을 넘어서 하일라르라는 내몽골에 갔었고요.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아르샨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이제 그 만주로 흥할령 넘어왔었습니다. 그 넘으면서 보니까 흥할령이라는 곳이 큰 산이라기보다는 큰 고개고 재화 같은 곳이더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만주 초원하고 만주는 이제 그 길림 지역이라든지 그 저기 고구려가 있는 그 국내성 쪽 이쪽이 좀 산악지대지만 나머지는 다 초원지대거든요. 이 초원지대가 저쪽 그 내몽골 그 호아우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다 하나로 그 연결돼 있더라고요. 북경 쪽으로 해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 지역을 실제 가보고는 굉장히 쇼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만주하고 몽골이 하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할령이라는 것도 그 말 타고 넘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었고 또 고대부터 몇 개의 루트가 있었어요. 넘나드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아르샨에서 넘어오는 이제 루트인데 그게 이제 그 부여를 세웠던 동맹이라든지 고구려 세웠던 주몽 같은 사람이 저 바이칼에서 넘어올 때 넘어왔던 그 코스가 이제 아르샨 그쪽 코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흥할령 북부 쪽에 이제 또 카나강이라고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 강을 따라서 넘으면 또 넘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명나라 그 영락제가 이쪽 그 만주 쪽에 있는 부족을 치기 위해서 몰래 치기 위해서 그쪽 루트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넘었던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그 흥할령 북쪽, 아무르강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러시아 쪽으로 해서 그 이쪽 만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루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만주하고 몽골이 이 흥할령을 사이두고 사실 일찍부터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아무르강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 만주 쪽에서 이제 백두산으로부터 쭉 이렇게 발원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송화강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몽골 쪽에서 보면 오농강과 헤를렌강이라는 두 강으로 발원해서 이게 아무르강으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르강만 보더라도 사실은 만주하고 그 몽골을 다 아우르면서 그러네요. 그 흐르는 예. 강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백두산의 옛날 이름이 불암산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불암산이라는 이름이 그 몽골에 있는 그 보르칸산, 예, 아까 말씀하셨죠. 예, 또 그 바이칼 그 바르코지라는 곳에도 역시 또 보르칸산이 아,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산이 있네요. 예. 그 보르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왔다 가는 설이 이제 학자들이 거의 그 대부분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불암산이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 이미 그 거의 전국시대 말역 예. 이쯤 됩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이동을 할 때 자기 지명 이름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그 바이칼 그 보르칸산 쪽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일찍부터 이미 이 만주 쪽으로 넘어왔고 이쪽에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은 게 아닌가.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일찍부터 이 만주하고 몽골은 하나였던 게 아니었더나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방사도 이 두 개를 하나로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그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시야가 열리게 되네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은 예. 이 흥할령을 경계두고 넘나드는 게 자주 보이는데 예, 예. 이거를 흥할령 저쪽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떼놓고 돼버리면 우리 역사가 완전히 반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몽이라든지 동명 같은 사람이 예. 바이칼 코리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들이 동몽골로에서 흥할령을 넘어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흥할령 저쪽을 역사에서 배제해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주몽이라든지 동명이 그 출신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몽골과 고구려, 그다음에 바이칼 코리족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실제로 바이칼 코리족이 네. 어떻게 동몽골을 거쳐서 흥한령을 넘어서 이렇게 만주로 넘어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제 그 기원전 3세기에 등장했던 흉노족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원전 3세기에 이제 흉노족이 이제 등장하면서 예. 사실은 이 동아시아가 이제 어떤 격동기를 맞게 되는데요. 예. 그 당시 그 흉노족이 차지했던 영역이 보면 지금의 그 몽골, 내몽골, 바이칼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 또 중국 북부까지 차지하면서 또 사실은 그 당시 이 만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가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중국 쪽 기록에 그 호맥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북방에 유목하던 이제 흉노족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맥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구려의 중심 시족을 얘기합니다. 중심 시족은 맥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족이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칼의 그 코리족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흉노족 휘하에 있던 이쪽 바이칼 코리족이 그 일찍부터 그 흉노족과 함께 중국 북부에 이렇게 출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 그 동몽골 쪽에 일찌감치 와 있다가 이쪽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동명이라든지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 흥할령을 넘어서 만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 부여, 고구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상당히 일찍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태도에서 볼 때 그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고 사람이 몽골이고 네. 징기스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징기스칸 이야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그 징기스칸은 그러니까 태무진이 사실은 귀족들은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걸 일찍 간파를 했고 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이제 하층 유목민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공정하게 다 나눠 갖자, 공평하게 네. 나눠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나요? 그 징기스칸은 본래 이제 귀족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징기스칸이 변화된 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보호르초라든지 젤메라든지
그런 이런 그야말로 하층 유목민들과 예.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아마 징기스칸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하층 유목민들의 꿈과 이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기스칸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징기스칸의 그 세력, 그 균형을 저기 안을 보면 하층 유목민들이 이제 또 징기스칸을 따른 하층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독자적인 예속민들도 있었고 또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뭐 징기스칸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연합 세력과 비스트로만 이제 예. 그런 형태를 꾸리고 있다가 점점 이제 그 징기스칸의 그 힘이 커지면서 하층 유목민들의 숫자도 불어나고요. 자기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늘어나니까 예. 딱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 싶었던지 이제 타타르족에 이제 치러 가기 전에 회의에 이제 그 안건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귀족들이 이제 대부분 전리품 같은 걸 상당 부분 우선권을 가지고 가져갔는데 예. 많은 이제 하층 유목민들이 거기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안건을 이제 제의하죠. 이제 회의 결과 결국 공정 분배하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그거를 이제 선포했고 그렇게 이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사실은 하층 유목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꿈과 이상이 실현되가는 첫 번째 조치였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였지만 예. 징기스칸 밑에 있던 귀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계속 징기스칸 밑에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면 결국은 징기스칸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 예. 징기스칸 맞서야 되나 이런 이제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엄청난 분란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예. 징기스칸이 사실 그런 민주적이고 네. 민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그리고 거기에 네. 더 나아가서 징기스칸이 예. 신분제와 봉건주의를 타파한 천호제랑 만호제를 채택합니다. 그건 네. 어떤 제도들인가요? 1204년에 그러니까 예. 이제 태무진이 옹칸의 케레이트 부족을 이제 정복을 한 예. 다음에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몽골에서는 이 태무진하고 이제 맞상대할 만한 세력은 저 알타이 쪽에 나이만 세력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예. 그쪽은 이제 이쪽 몽골 쪽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자 이제 또 그쪽에서 이제 이쪽 몽골의 태무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돼가는 조짐을 보이자 그쪽도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자 이제 태무진이 1204년 어르노라는 곳으로 전 몽골인들을 이제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호제, 만호제라고 하는 것을 의제에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통과시키는 예. 거죠. 이 천호제, 만호제라고 하는 골격은 이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몽골이 부족 단위로 다 편성이 돼 있었죠. 시족 단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10호, 100호, 1000호, 만호 이런 단위로 이제 숫자로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 천호제, 만호제라는 게 부족 제도를 철폐하고 그냥 수적으로 다시 재편한 제도에 예, 불과한 게 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귀족 제도를 철폐하고 그 이전에 귀족들이 가졌고 있던 모든 권리를 예. 평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혁명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굉장히 있습니다. 혁명적인.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분배물을 공동 분배했던 이런 경제적인 평등과 함께 다시 정치적인 평등을 이루는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몽골 학자들이 이 1204년에 어르노에서 예. 천호제, 만호제 선포하는 게 사실상 몽골 제국의 탄생이나 다름없었다. 탄생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통일된 이후에 또 징기스칸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보다는 교역을 중시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징기스칸이 계속 정복하고 가서 네. 파괴하고 막 예. 그랬던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전쟁보다는 교역이 되게 중요하다. 평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 어떤 그런 그 정책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1206년에 이제 그 몽골을 통일하고 예, 그 대칸이 되고 난 다음에 예, 많은 그 측근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몽골 고원을 통일을 해서 이제 간신히 평화는 얻었지만은 예. 몽골이라는 곳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씩 굉장히 강한 그 큰 이제 가뭄이 온다든지 예. 또 굉장히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한파가 예.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물들이 뭐 수없이 그 떼죽음 예, 당하는 예. 이런 이제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죠. 예. 그렇게 굶주리게 되면 이제 몽골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만리장성을 넘었던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 사람들은 또 대군을 거느려와서 몽골을 치고 예.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은 이 몽골의 영원한 그 평화를 가져오려면 그러면서 또 몽골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려면 이건 교육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그 교육소를 설치해서 예. 물품을 이렇게 나눈 적들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제 중국이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몽골인들을 지배하려고 그렇군요. 이런 제스처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갈등이 씨앗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징기스칸은 이 몽골 주변의 그 환경을 우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영구적인 평화라 안정적인 그 삶이란 건 그건 어렵다고 예.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변 국들은 이제 정복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정복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고 교역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그 정중하게 사절단을 꾸려서 경제적인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이래로 해서 교역을 하자. 그래서 그 교역을 받아들인 그 나라들은 바로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나라의 제도라든지 뭐 지배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대로 보존시켜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지위를 거절하고 적대적으로 나왔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그 몽골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늑대 법칙이랄까 초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으로 이렇게 탁 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안 쓰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이든 먼저 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생리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들고 있던 이제 징기스칸 보다 보니까 결국 적대적으로 나온 세력에 대해서는 결국 정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제 징기스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지도자였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징기스칸과 필적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있었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분들 대부분 이제 뭐 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가 되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 유라시아라든지 동북아에서는 그런 어떤 그 순박한 삶, 어떤 그 고도의 그 정신문화, 영적인 삶에 대한 이런 문화가 바탕이 쭉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서민들이 알고 있었고요. 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한살림 이야기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한살림이 어떤 그 창립 그 목적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살림 초창기 때 이제 이렇게 함께 하고 또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는 한데 그 뭐 생협이라고도 하고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논의됐던 얘기들은
지금 이제 경제 체제가 대부분 이제 소비자, 생산자에게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대부분의 그 서민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소비자로 예. 꽂히게 돼 있는데 사실은 과거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 자기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였단 말이죠. 그랬네요, 진짜. 그래서 예. 그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 과정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자기 먹을 거, 자기 필요한 것들을 그 자기 조직화해서 이렇게 실질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는 예. 이런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자본주의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됐던 것이 이 생협, 아, 이런 직거래 운동 이런 거였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굉장히 선생님이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예. 그렇지만 예.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징기스칸에게서 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음.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징기스칸을 생각하면은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자칫 그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예. 큰 야심을 키우는 그런 상대로서 이제 징기스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근데 징기스칸 자신은 그런 물론 이제 세계를 정복했던 실제 구체적인 인물이긴 예. 합니다만 그 자신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고요. 아, 본인은 그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예. 그 삶을 보면 거의 매일 보르칸 칼돈산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아, 사람이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또 바랬던 것이 사람들이 그 소박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능력만큼 일하고 예. 능력대로 대접받는 사회 예. 이런 사회를 꿈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 평화라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그 우리 잘못된 이런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징기스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일부만 알고 있었는데 이 네. 책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징기스칸의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돼서 참 좋았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